대표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장에서 거의 모든 시공사 선정이 네. 단독 수익 계약 또는 컨소시엄 수익 계약으로 되는데 네, 저는 종국에는 이게 조합에 결코 이롭지 않은 트렌드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한 2, 3년 계속 지속되고 더 강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종전에도 사실은 예전에도 요즘 이제 좀 심화됐을 뿐이지 정비사업 현장은 예전에도 네. 거의 모든 시공사들이 나눠먹기식으로 누군가는 들러리를 서주고 네. 누군가는 입찰자를 미리 정해놓고 하던가 네.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네. 근데 그 시절에는 그걸 비난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나마 들러리 서주는 기업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할 것처럼 들어갔다. 근데 그 시절에는 들러리를 서주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양쪽에서 OS를 뭐 대거 동원해서 광명 7구에 불쌍해 죽겠어요. 엄청난 돈을 뿌려가면서 양쪽에서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거 문제되는 거 없어요. 다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도정법을 바꿔서 뭐 시공 선정 시에 처벌 규정도 넣고 뭐 그런 짓 하면 했지만 그거 실효성도 없고 그거 제대로 처벌받은 기업도 없는데 그때도 사실은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대부분은 들러리 서주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경쟁 입찰의 형식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현장이 품앗이를 했죠. 우리 전통 고유 응? 그 풍속대로 네. 그랬었는데 요즘은 품앗이도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아무도 안 들어가서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만 계속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결국 아니면 그 현장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는 담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고 요즘은 묵시적으로 담합이 아닌 그러니까 입찰을 참여 안 하는 것도 담합이겠네, 그죠? 근데 요즘에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내가 이제는 형식적으로 들러리를 쓸 수 있을 만큼의 비용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담합해서 입찰 이거 내 현장이야 그러면 누군가는 안 들어가고 근데 그래서 가져가는 것은 그들이 취하는 이익이 뭐겠어요? 고액의 공사비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기사화된다 그래서 사람들 그건 뭐 기사도 뭐도 아니죠. 거기에 무슨 비리가 있냐? 아니 당연히 비리 있겠죠. 누군가는 묵시적으로 안 들어가고 누군가가 먼저 속된 얘기로 침을 발라놓으면 다른 기업은 아 여기 저기가 이미 신경 써놓은 현장을 내가 이미지를 깨고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옛날처럼 들러리 서주는 입찰은 이제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많이 가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 때문에 비리의 정도는 크지 않고요. 다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현재 수의계약 그러니까 높아진 공사비가 수의계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것은 수의계약 때문에 높아진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높았어요. 과거에도 경쟁 입찰 하던 당시에도 과연 그들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낮췄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격을 낮추면 기업이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축 단가를 생각하면 지금 공사 입찰가가 되게 높은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공사들은 그 공사비가 수지가 안 맞아요. 더 높여야 돼요. 그러면 갈수록 그게 높아지면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결국은 한계에 와서 정비사업을 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정책 담당자들은 죄송하지만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한대요. 더더욱이 지금 비용이 높아져서 재건축 재개발 이익이 나는 시대는 이미 지났는데 지방에는 다 서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부동산 학자라는 사람들이 신탁 방식으로 하면 일산이나 무슨 그 분당 신도시가 잘 되는 것처럼 우선순위 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신탁 방식은 정말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왜 개인 금융업자, 나쁘게 얘기하면 사채업자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조합이 있는데 옥상 오기의 방식이란 말이죠. 아니면 신탁으로 넘겨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면 일제 36년은 힘이 약해서 강제로라도 당했지만 해방 이후에 신탁 3년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신탁 통치 방식 3년은 그 신탁과 이 신탁은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위탁해서 그들이 대신해주고 정치를 대신해줬듯이 여기 조합 경영을 대신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죠. 그러면 신탁사가 항상 선전할 때 신탁사가 올바른 사업이나 전문성 있는 것처럼 아니요.
제가 지적하는 모든 공사 비리는 다 있어요. 신탁사가 하는데. 그 대신에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방식은 신탁사의 수수료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가 안 맞아요. 근데 우선은 지금 공사 비리상만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질문 잠깐 드려도 돼요? 예, 예. 네. 근데 이 신탁이라는 게 물론 그런 단점이 있겠지만 조합의 비전문성에 비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은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신탁사가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네. 그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자, 그러면 그렇구나. 신탁사가 하는 데는 정비사업체는 없애야 되잖아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라고 해서 제도를 만들었죠. 네. 거기도 조합을 설립해놨는데 신탁사가 대행한대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일이라도 해주고 가져가면 하는데 거기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쓰거든요. 그러면 누가 전문성이 있어요? 자기들이 전문성이 있으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만이라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수료만이라도 아끼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돈을 좀 빌려주고 공짜로 빌려주나요? 수수료 받는데요? 네. 금융업자잖아요. 신탁사는. 네. 근데 그게 무슨 전문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문성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사가 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조합이 하고 있는 모든 용역 비리와 허위 사업비가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네. 다만 거기다 플러스 신탁사 수수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옥상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리의 옥상옥은 신탁이에요. 신탁사가 저를 문제 삼아도 제가 충분히 대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똑같이 신탁사의 전문성을 갖고 한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빨리 간다. 전문성이 있다. 그 비용 대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그 수수료를 준 것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그만큼 절감이 된다든지 네. 허위 용역이 없어진다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허위 용역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불필요한 용역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건 똑같이 존재해요. 심지어는 조합이 하고 있는 방식에 신탁이 대행을 하기도 하고 아예 여의도 모 조합처럼 신탁이 전체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절감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절감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자 공사비가 높아지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의계약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요 정말 이건 제도적인 문제예요. 네. 정부가 풀지 않으면 절대 못 풀어요. 정치인이 풀지 않으면 못 풀어요. 어느 정당도 이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해요. 어떤 거냐면 자 조합이 크게요. 설명드릴게요. 원래 조합이라는 건 공동 출자, 공동 구매를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원가 절감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조합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택을 짓는 조합은 우선은 주택법상 조합이 있죠.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지역조합, 직장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 왜 리모델링 조합은 제가 끼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목적이 다른데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조합이 똑같이 주택조합인데 여기는 그냥 조합을 만들면 되고 법인으로도 안 하고 지금도 비법인 사단으로 그냥 구청에 인가만 받아서 그대로 사업을 해요. 여기는 법인으로 하라 그러고 법이 바뀌었고 도시정법 생기면서 그런데 도시정법 38조 3항 안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저기하고 다른 게 반드시 이름을 정비사업조합으로 하래요. 여기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붙여서 지역 이름을 붙이든 직장 이름을 붙이든 조합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이란 말이 들어가죠. 조합은 조합인데 너는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조합은 공동 출자,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공동으로 출자해서 조합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동 구매하는 게 조합의 생리인데 민법상 조합도 그런 건데 여기는 아니야. 너는 사업을 해라는 게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정비사업조합이에요. 도시정부가. 네. 근데 보세요. 근데 재밌어요. 여기는 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했겠냐라고 하면 자 여기는 일조의 목적이 모든 법은 이게 주택법 적용이란 말이에요. 일조의 목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납부된 주거 정비도 하지만 주택 공급의 원활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주택자를 상대로 조합은 자격만 줬던 거예요. 무주택자는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 일부는 남아있죠. 무주택자는 85제곱미터까지 중간에 확대해서 법을 개정해서 조합원 자격을 줬지만 지역에 심지어는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되는 제한을 지금도 두고 있잖아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쪽은요.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 정비죠. 그죠? 네. 그래서 2주택자든 3주택자든 무조건 조합원 자격이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조합원인 거예요. 원래 살던 토지를 갖고 있는 현물 출자가 가능한 사람만 조합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너희들 사업해. 왜요? 이름을 사업을 하고 그랬지 순수한 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조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 문제가 나와요. 아니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 사업을 하래.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금을 조합이라는 건 조합원이 출자를 해야 돼요. 출자하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출자를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돈 빌려주겠대요. 이쪽은 약속이나 하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도적으로 선진화됐다고 하면서 주택기금을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저리 융자해주겠다. 왜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되죠? 조합원들이 거두면 안 될까요? 여기서부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아니 이쪽은 조합원들이 전부 내잖아요. 자 토지 매입비 내고 조합원이 가입을 하면 건축비 따로 내고 그때 과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업무 대행비를 따로 내요. 이쪽은 구조가 이래요. 말 그대로 조합이 맞아요. 그런데 이쪽은 사업을 하라는데 조합원들이라는 사람은 돈을 안 내요. 빌려와요. 심지어 서울시가 주택기금 빌려주겠대요. 네. 그럼 빌려다가 돈을 냈는데 근데 이 빌려오는 방식이 누구한테 빌려와요? 서울시는 그나마 시공사한테 빌려오죠. 되게 시공사들이 이쪽에 들어와 있는 시공사가 왜 담합이 돼 있고 공사비가 올라가는지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시공사가 여기다가 물린 돈이 어마어마해요. 자, 왜 우리나라 메이저 시공사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 보셨나요? 없죠. 못 봤죠. 예. 지금 얘들은 한 군데요. 조합에 입찰 보조금 요즘 뭐 200억, 500억, 600억 불러요. 좀만 크면. 그런데 한 군데 100억만 빌려주더라도 1000군데 조합이면 1조죠. 1조에 대한 그 자금 스탁 때문에 한 달에 입자가 얼마나 돼요? 본사 입장이 되면. 그 비용이, 금융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업이 너무 늦게 가니까. 근데 왜 늦게 가냐? 사업조합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조합을 설립하면 이쪽하고 비교해드릴게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이게 사업 시행자가 이제 지위가 확보가 됐는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아요. 조합원만 따로 토지든. 그 다음에 이걸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요. 여기가 사업 시행 계획인데 여기 이제 건축 허가란 말이에요. 일종의.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관리처분하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착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준공이겠죠. 근데 요 단계까지 관리처분에서 일반 분양이 들어올 때까지는 돈을 10원도 안 내요. 조합원들은. 이때까지 전부 빌려야 돼. 근데 이때까지 관리처분 인가시까지는 누가 빌려줘요? 시공사 빌려줘. 이때까지 돈 물리는 사람이 시공사예요. 그럼 시공사는 여기에서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가 힘들어하니까 그걸 신탁한테 빌려주라고 한 게 신탁 방식인 거예요. 시공사의 자금난을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신탁이 적극적으로 한 3년 하고 났더니 요새 신탁사가 자금 사정이 좋다 그래? 아니면 더 이상 못 한다 그래요? 언론 보도 보시면 뭐 무슨 신탁 거의 지금 뭐 다 넘어가고 뭐 얘들도 3년 만에 자금 다 고갈된 거예요. 열심히 3년 하고 나니까 그 못된 짓을 했는데 근데 여기는 시공사도 멀쩡한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1조 이상 안 물린 시공사는 이 바닥에서 재건축 재개발한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다 물려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다 이쪽에 그러면 지역조합으로 가볼게요. 주택법상 조합으로. 주택법상 조합들은 정말 웃기게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면서 어떻게 해놨느냐. 자, 토지든 어느 지역의 토지를 조합의 시행부지인 토지를 50%를 매입을 하래요. 아니 50%의 동의를 얻으면 토지등 동의를 얻으면 일반 분양 조합원을 모집하게 해놨어요. 네. 이때까지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는 동의서만 두면 되지 돈이 안 들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제 자기들 토지 나중에 출자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80%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줘요.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사업 주체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사업 주체가 조합이에요. 조합이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냈으면 사업 주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95%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식 인가를 내줘요. 그러면 이쪽에는 사업식 인가를 왜 사업식 인가 조건을 별도로 정해놨는지 모르지만 95%의 동의를 받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쉬울 것 같지 않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알맞게 하는 놈이 생겨서 못해요. 그러면 주택공부의 원활이라는 원래 목적 달성이 돼야 안 돼요. 법률이 제1조의 목적이 있는데 달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때려 죽여도 안 돼요. 무주택자한테 주택을 공급해 준다면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공급받기 엄청나게 조합 방식을 통해서 싸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해버렸어요. 95%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야. 조합을 왜 이중으로 분리했는지 모르더라. 대신에 여기는 이들이 처음부터 돈을 내서 이렇게 구분해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제도적인 것 때문에 엄청나게 장기화돼 갖고 주택이 안 나가는데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주택 하면 원수진 놈한테 권해라. 그렇죠. 그래서 왜 여기 빠져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림으로 따지면 자 50%에서 아주 넉넉하게 50% 동의만 있으면 불화. 그러다가 80% 병목연상이 어디가 생기냐? 여기까지 해야 80%. 근데 95%는 정말 이제 반응 구멍처럼 힘들어요. 95%를 받아야 30이 나가. 그 대신에 이게 진정한 의미의 조합은 맞는데 왜 무주택자에게는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는 사실상 주택건설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놓고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물리느냐? 업무 대행사가 사기꾼이래요. 얘들의 감독만 하면 그다음 얘들한테 이제 토지도 조합 앞으로 15% 매입을 하겠다가 이제는 또 법률 개정을 30%로 높인대요. 미쳤어요. 무주택자는 영원히 집을 갖지 말라고 하는 정책이기 전에 아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쪽은 이쪽보다 허위사업비가 없어요. 가짜사업비. 왜요?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이쪽에 하고 있는 모든 시공사들은 자금 부실 걱정을 안 해요. 왜요? 여기서 돈을 조합원들이 내서 정부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돈을 줘요. 매번. 신탁사가 들어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금 관리하려고 들어오죠. 물론. 자금 관리 수수료만 받고. 그러나 사업은 조합이 해요. 업무 대행사가 좀 도와주고 인허관계 도와주고. 그런데 시공사는 여기다 돈을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빌려줄 돈이 없어요. 말 그대로 주인이 따로 조합이 하면 나는 기성에 따라서 기성물을 받으면 되고 여기에 10원도 투입이 안 돼. 그나마 모델하우스 짓고 조합은 모집하는 건 전부 업무 대행사가 하는 거예요. 시공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착공 공사비가 얼마냐? 엊그저께 얼마 전에 작년에 남양주 쪽에 어느 뭐 지역조합이 550만 원을 착공했어요. 이거면 돼요. 공사계약서가. 이쪽은 많이 차이나. 이쪽 950에 뭐 들어오는데 950이죠. 근데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행 단계 지금 950에 들어오는 놈들은 실행은 한 1200이 할지 뭐 1300이 할지 몰라요. 막말로. 그런데 더더욱이 이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실한 시공사가 없어요. 부실해질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는 안 부실해져요. 왜냐하면 한 만큼 기성을 받으니까. 여기에 자금 물리는 시공사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기업은 여기에 다 물려있어요. 뭐 S기업이 여기는 제일 많이 하죠. 어느 것은 사로 제가 얘기할 누구나 알고 있는. 근데 그 회사가 자금이 애로사항이 있을 리가 없죠. 이쪽에서는 어느 건설사도 이쪽에 있는 놈들은 자금 애로는 안 겪어요. 그러니까 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용역비도 가짜가 없어요. 왜요? 주인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거든. 여기는 시공사가 내가 매번 지적했던 게 뭐예요? 허위 용역비를 지적했잖아요. 허위 용역 계약이 왜 그리고 허위 용역 계약이 똑같은 허위 용역 계약이 왜 생겨나고 왜 커지는 데는 제가 별도로 설명할게요. 제가 국토부에 질의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국토부가 뭘 잘못해서 이따위가 됐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갔어도 저기 한데 여기는 더구나 뭐로 지을지도 몰라요. 2015년 10월 5일 날 주택법 시행규칙 14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재를 뭘로 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착공 신고 시에 구체적으로 마감재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이쪽은 지금도 공사를 하면 뭘로 지어주겠다고 마감재 리스트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요. 이렇게 싸게 받는데도. 그러니까 주택의 품질이 미리 가늠이 가능해요. 이쪽은 너무너무 재밌는 게, 자, 평당 950이래요. 자, 이쪽의 골조하고 이쪽의 골조가 다를까요? 틀릴까요? 아, 골조가. 레미콘이 똑같잖아요. 강도가 똑같고. 아, 이거라고 해서 뭐 다른 거 써요? 이거 뭐, 이거 바다모래 쓰고 이걸 뭐 강모래 쓰네?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마감재에 따라서 공사비가 결정이 되는데, 이쪽은 마감재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몰라요. 평당 얼마래요? 눈감땡강 공사비예요. 뭘로 지어줄지는 몰라요. 묻지마 공사비, 묻지마. 이 950이라는 것도 95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요. 아, 요 따위 얘기는 하죠. 유럽풍 정원, 한샘급 주방, 이런 말이 공사비 그거 갖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 더 기가 막힌 거. 자, 여기는요. 조합을 사업을 하나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이 필요하잖아요. 이 이후에만 일반 부장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얘들이 이렇게 950을 받고 들어왔으면, 수익이라고 들어왔으면 얘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약간 여기에 물린 돈이 너무 많아서 이 회사들은 대다수 부실하다고요. 금융비용 때문에.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시장은 얼마나 한심하냐. 이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빌려준 돈을 뽑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까지 끌고 와야 돼요. 관리처분 지방의 조합들은 관리처분 끝나고 다 서 있어요. 2조 이제 2년 됐는데 공사 착공할 생각도 안 해요. 어디는 철거해갖고 이미 다시 풀이 나고 있어요. 아무도 착공 안 해요. 왜요? 자기 본전은 겨우 뽑았잖아요.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공사비 깎아줄 수가 없거든. 금융비용 때문에. 기존에. 근데 깎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허그가 문제예요. 도시주택보증공사. 이때 이 모든 관리처분 계획이 뻥튀기 관리처분 해놔요. 지방권은 특히. 수익금은 늘리고 지출을 확 줄여서 비례율을 100으로 만들어놔요. 이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근데 허그 직원들이 국가 재투자기관이잖아요. 도대체가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무책임한 건지 시공사가 짰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보증서를 발급해요. 이게 사업성이 전혀 없어서 갈 가능성이 없는데 보증서 발급해. 허그가 지금 자기 자본이 15조거든요. 그잖아요. 15조인데 자요. 몇 년 전부터 우리는 허그가 정비사업의 보증을 세 가지를 해요. 우선 PF 보증을 해요. 사업비 보증. 네. 이주비 대출 보증해요. 네. 그 다음에 또 일반 분양자 보증을 해요. 이 보증 액수는 제가 인터넷에 찾아갖고는 안 나와요. 제가 봐서는 1000조는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제가 우리 허그 때문에 천조국이 된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건 뭐냐면 자기 자본 15년인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생겼던 전세자금 보증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미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20조 보증을 살았다 그러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국가보증기관이 자기 자본의 8배를 전세 반환 보증으로만 서놓은 거예요. 네. 지금 조금 내려가면 허그 작살날 수밖에 없어요. 주택경기 떨어지면. 그래서 그런지 가격을 계속 떠받치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떠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인터넷 가서 찾아보고 그 회사 들어가 찾아봐도 정비사업에 보증을 썼던 규모가 파악이 안 돼요. 작년에 근데 이거 보면 보도 같은 거 보면 전세 반환도 뭐 5,800억 물어주고 뭐 회수한 게 2억 회수했다 그러고 뭐 올해 뭐 4조 몇천억을 또 물어줘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보도들 자주 난단 말이에요. 언론에. 도대체 그래서 지금 아마 이쪽에서 채권 발행하고 있다는 또 저 보도도 난 게 있어요. 채권 발행해서 자본금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허그도 죽지만 이 그나마 허그가 도시주택보증공사가 작살이라면 이 조합원들은 지금 이쪽에 있는 조합원들은 큰 일난판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증을 하는 보증기관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들은 조합원들은 완전 재산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사업조합이란 말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것은 사업조합을 하나 해서 올라간 것이고 금융비용 때문에요. 금융비용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느낌으로는 오실 거예요. 금융비용이 왜 되겠는지. 네. 이렇게 당하면서 잘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도 시공사가 안 남는다니까요. 못된 짓을 했으면 비싸게 받았으면 돈이 남아야 되는데 남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끌고 와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해갖고 허그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거기서 빠져나가요. 비로소 지금까지 물린 돈은. 근데 가장 멍청한 허그가 국가기관이 계속 보증을 언제까지 쓸 거냐 이거예요. 지금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허그가 뻥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데 언제까지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해결책이 뭐예요? 여기는 대신에요. 여기는 지금 75면 조합설립 인가하잖아요. 여기 조합하고 비교해볼게요. 주택법상 조합하고 여기는 옛날에 80이었다가 75로 낮췄어요. 여기는 80이고요. 조합설립 인가가. 근데 80은 그냥 조합설립 인가는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지 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는 95가 되기 전에는 요거는 이름만 있는 놈이에요. 죽어있는 놈이라고요. 생명력이 없어요. 사업시행가를 아니 집을 못 짓는데 뭐 이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여기는 조합설립 인가 나왔을 때까지 동의율도 95% 낮잖아요. 80에서. 왜 차등을 줘야 되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법의 목적상으로도 차등을 이쪽으로 오히려 더 풀어줘야 이쪽을 풀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풀어줬는지 이해는 가요. 왜냐? 자, 75예요. 요것도 75 낮춘다고 지랄해요. 그거 다 좋아요. 근데 여기는 이 75 중에 과반수만 동의하면 사업시 인가가 가요. 네. 예. 그러니까 얼마예요? 38%면 가요. 전체 토지 소유자. 다 관리처분도 과반수만 동의하면 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온갖 해먹으려고 하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요. 왜 이걸 길게 늘어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말로만 신속통합이 어쩌고저쩌고 해요. 아니 자기들 빨리빨리 해주면 돼요. 왜 말은 왜 만들어요? 그리고 빨리 가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행정이 빨리 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조합의 문제가 아닌데 왜 용어를 만들어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신속통합이 더 늦어요. 제가 보니까. 조합 만들 때도 늦고. 자율적으로 나가면 금방금방 갈 거 아니에요. 지자체 중에서 빨리 가는 데도 많은데 왜 서울시만 늦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는요. 이거 80에서 90으로 만든 거 이거 진짜 웃기는 게임인데 법의 재정 목적하고는 아예 그러니까 무주택자 너희들 집까지 생각하지 마. 싸게 갖게 뭘 가져. 이쪽에 투기를 계속 조장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먹으라고 이 짓을 해놓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먹을 놈들이 자기 돈이 없어서 이제 먹을 방법이 없어요. 한계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돈이 여기 물렸거든. 그러면 대신에요. 여기는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가게 이따위로 해놨겠느냐. 75에 하고 거기에 과반수만 있으면 사업생 가고 거기에 과반수만 있으면 관리처분 가게 해요. 왜 그러냐. 여기는요. 그림을 이렇게 하나의 부지가 있다고 치면 30%가 국공유지로 뺏어가요. 정비기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10%는 임대주택지래요. 재개발 같으면 60% 갖고 자, 네 조합원 부장해. 남은 60% 땅 갖고 전체 사업부지 중에 그 다음에 일반 부장해. 대신 너 사업해. 근데 조합원들은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에 빌려와야 돼. 코스트가 이 공사비 말고도 공사비 올라가는 코스트 말고도 일반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나 개판을 문제가 되냐면 공사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공사비만큼의 또 다른 사업비가 또 있어요. 서울시내에서 공사비가 예를 들어 1,200만 원이다 평당. 근데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오면 또 1,200만 원 정도의 다른 사업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적했던 평소에 이제 가짜 사업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그런데 아무도 이걸 방치해놓고 관리 감독을 안 해요. 왜요? 국가는 정부는 지자체는 이 국공유지 재건축은 계속 늘리죠. 왜요? 할 때마다 국공유지가 요만큼씩 늘어나니까. 기존에 한 10에서 15%에서 30%로 늘어나거든요. 기반시설이. 국가가 다 기부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먹을 거 그리고 10% 정도의 땅에다가 임대주택 해결하고 내 돈 안 들여서. 그런데 임대주택도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짓는데 지가 사가는 금액은 얼마예요? 아주 낮은 금액에 사가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따로 지어서 지방공사가 지어서 그 금액에 가져가든가 땅값만 주고 자기들이 지어 가져가든가. 왜 조합원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먹을 게 많으니까 이쪽은 느슨하게 진행이 되게 해놨고. 그런데 돈을 빌려와서 해야 되는 한계 때문에 조합원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에 돈이 남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안 남아요. 전세에 무슨 죄를 졌게 너는 재개발 조합원이 됐니라고 할 정도로 이제 돈이 안 남아요. 코가 걸려서. 지방에 있는 조합들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요. 누군가가 자본이 이미 투자했고 관리처분까지 했는데 허그가 거기다 보증서 갖고 허그만 작살나 있다고요. 국가기관만. 그러면 이 두 가지 제도만 놓고 볼게요. 잘 봐보세요. 아니 이 두 개의 공통점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사업조합이란 말만 없애버리면 조합원 분양 신청부터 그 이하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리처분이라는 단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업조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조합 설립 인가 시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받아서 인가하고 조합이 정비구역 지정할 때 이미 조합원 총 세대수를 다 구역을 지정을 했잖아요. 나머지만큼 일반 분양자를 모집하면 자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당연히요. 사업조합이란 말이 없으면 모집할 수 있다니까. 왜요? 조합원 다 차면 사업식 인가 받으면 가면 되니까. 구역 지정할 때 한 대로 가면 여기는 관리처분이 없잖아요. 조합원들끼리 하니까. 근데 사업시행을 95% 해갖고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일반 분양조합원을 다 모집했다 그러면 여기처럼 평당 공사비 600만 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니 시공사가 자기 돈 들이지 않았는데 600에 지가 공사하는데 그게 불과 얼마 든다고요? 여기보다 잘 짓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마감제까지 여기 제시하지도 않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주택 지었던 우리나라 시공사들 지금 다 부자예요? 아니면 내실이 있어요? 없어요? 임대주택 오히려 싸구려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싼 거 지은 놈들은 지금 다 헤매고 있고 뭐 기업 이름이 해서 이상하냐 부영 뭐 이런데 뭐 호반 이런데 임대주택 많이 지었잖아요. 임대주택 싸요 비싸요? 싸잖아요. 왜 근데 그들은 부자일까요? 이들은 가난하고 상태가 안 좋고 언제까지 이 구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업조합이란 말만 없애버려도 이쪽은 그러면 바로 조합세를 인가해서 조합은 우선 토지 등 소유자끼리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미 정비구역 지정된 몇 세대 지라고 돼 있으니 나머지를 일반 부담자 모집해버리면 시공사 그 뒤에 선정하면 시공사는 공사비를 지 돈이 들어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공사비를 600 이상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몰라요? 이놈들 다 와서 할 텐데 그럼 허그가 분양 보증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만 안 쓰면 허그는 살아날 거 아니에요. 있는 것만 해결하면 지금 언제까지 얘가 분양 보증 쓸 자격이 되냐고요. 지금 자본 상태가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정부한테 묻고 싶어요.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쪽은 허그 분양 보증 안 쓰잖아요. 왜요? 조합은 미리 다 모집했는데 근데 얘는 못 가게 해놔서 못 가는 거예요. 여기도 조합 설립을 사업체 인가를 별도로 정하지 말고 조합이 인가하는 데는 무조건 시행자 지위가 있으니 건축허가 해주겠다 사업체 인가 내주겠다 하면 전국의 조합자 붙은 모든 조합은 당장 착공할 수 있죠. 그럼 주택시장 풀려요 안 풀려요? 주택 공급이. 아니 이쪽을 빨리 가서 푼다고만 하지 말고 이거 빨리 갈 수 없는 시장이에요. 다 물려야 끝나는 시장이에요. 돈이. 이쪽은 조합자 붙은 것들은 뭐 하려고 사업체 인가 조건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처럼 75는 해주면 정말 다 날아갈 것이고요. 그러면 이쪽에 싼 아파트 놔두고 이쪽으로 가까이 안 갈까요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해요 싼 데로 가지. 진짜 조합 아파트는 이건데 이거는 말이 조합 아파트인지 아니에요. 사업조합이래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조합원들만 죽어나요. 옛날에 우매했던 시절에 이렇게 띄워주고도 돈이 남았지만 이제는 띄워주고 남는 시대는 예전에 갔어요. 지금 조합원이 되면 한남동이 무슨 뭐 일반 부장이 조합원 부장 뭐 7천만 원? 서울시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조합이 몇 개나 될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긴 시간 동안 살아남을까? 우리 경제는 계속 안정적일까? 여기에 돈 된 놈들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서울시 융자금 빌려준 걸 회수할 수 있을까? 이제서 시작하는 애들한테 빌려준 조합 같은 경우 이 상태가 이대로 가면 훨씬 더 계속 악화될 텐데 왜 사업조합을 해야 되죠? 이쪽은 왜 진정한 조합을 하겠다는데 왜 여기를 이렇게 방해를 언제까지 할 거면 둘이 중간에 만나면 공사비는 공이 떨어질 것이고 조합을 왜 두 가지 형태로 놔두는지 잘 모르겠어요. 리모델링 조합은 재건축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리모델링 조합은 왜 여전히 여기가 있죠? 주택법에? 주택공부에 원활하고 리모델링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집 있는 놈들이 수리해서 불과 세대수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걔는 왜 여기 와서 95%에 매여 있어야 돼요? 리모델링이. 생각해보세요. 합리성이 있냐고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다른 게 뭐예요? 세대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리모델링은 적게 늘어나고 그 차이밖에 더 있어요? 근데 사업 목적에 맞냔 말이에요. 리모델링 여기 있는 거. 그냥 법 자체를 만드시는 분들이, 집행하는 분들이 단 한 번이나 생각해봤냐고요? 어느 지자체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냐고요?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꾸 지역적으로 손대니까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욕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 부실한데 뭘 욕을 해요? 얘들이 언제까지 버틸 것이냐 문제. 근데 얘들이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허그가 죽어요. 조합원이 죽어요. 근데 이 사업조합만 빼면 주택 공급 시기가 빨라지잖아요. 관리처분이고 분양시장이 이따위가 없으니까 조합원 모집되면 시공사 붙을 거 아니에요. 돈 다 들고 있고. 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추어가. 조합이란 말 붙이지 말든가 그러면. 협동조합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협동조합의 법리와 이쪽은 실제로는 조합이 맞아요. 근데 조합을 못하게 놨어요. 그래놓고 업무대행사가 사기꾼이래요. 그래서 못한대요. 아니요? 사기를 누가 치게 만들었어요? 50%의 동의만 했으면 외부 조합원을 모집하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구멍에 빠져서 빠져나올 길이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정부가 법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 물리면 10년 가고 20년 가잖아요. 그렇죠. 왜요? 도로 입구가 넓었는데 토지 소유자 50%? 누구나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모집을 했어요. 알밖에 가능하죠. 왜요? 95%, 6%만 확보하고 있으면 영원히 못 가요. 이 조합은. 토지 소유자 6%가 단계를 벌이면 영원히 못 간다고요. 이쪽은요. 25%가 단계를 더 75%가 가요. 근데 왜 두 개를 이래야 되는데요? 목적이 무주택자가 무슨 죄를 졌나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얘기한다고요. 어떤 놈이? 정치인이? 지자체장이?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도 찾아보세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처음에는 대기업한테 특혜를 주고자 이따위로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이 제일 힘들어졌어요. 꿀을 빨던 애들이 그 꿀통에 빠져서 죽게 생겼다고요. 꿀을 안 빨았던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임대주택 졌던 애들. 싼 걸 졌다. 근데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쪽은 무조건 안 돼요. 지역조합이. 그렇다고 이쪽 장기간 가서 안 돼요. 최근에 들어온 사기극들이 있어요. 이것도 정부가 지금 다 환장하고 있어요. 주택법상, 민법상 조합을 만들어서 주택법 적용받아서 임대주택 지어주겠다. 협동주택조합 방식으로 하자. 양쪽 다 해당되지 않는 민법상 협동조합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임대주택 지어줄게. 그래갖고 협동주택 방식으로 임대주택 짓겠다 하는 부지들이 많아요. 왜요? 95% 안 받고 주택법에 의해서 80%만 받아갖고 갈 수 있다. 임대주택이 그렇게 하니까 주택법상 민간 임대를 해주겠다. 근데 부실한 개인 사업자들이 이 군역을 뚫고 들어와 전국적으로 이 사기극을 치고 있어요. 이거 주택기금 안 나오거든요. 10년을 분양한다. 유주택도 상관없다. 네가 10구자를 가지든 100구자를 가지든 모집하면 10년 후에 네가 원할 때 분양을 등기해줄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격도 싸요. 싸게 제시해 얘들이. 갈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는 민간 임대주택은 여러 종류가 공공임대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간 임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시공사가 해요. 얘들은 10년 동안 버틸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내가 회사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 땅 부지 작업해서 조합원 모집해서 이쪽이 힘드니까 이건 못 가는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민간 임대 학계라고 해서 10년 후에 분양해 주면 혹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다 돈을 빠져요. 왜요? 80% 동의를 하니까 주택법 동의 임대주택으로 간다 하니까 대신에 여러 개 있어도 등기 안 할 것이니까 네가 구자만 찍거나 10구자도 괜찮아. 그때까지 무주택으로 잡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이게 전국에서 들불처럼 퍼지고 있어요. 이 못된 제도 두 개 사이에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10년 동안 이들이 들고 관리할 주체가 아니거든요. 분양자 먹고 튈 놈들인데 주택기금이 나올 수도 없는데 주택기금 받아서 뭐 한다고 하고 있고 이게 가격이 싸니까 이쪽이 지역조합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요 사기극이 전국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거 파악해보세요. 지방도시에 엄청 많습니다. 예. 네. 그런데 왜냐면 이 제도적인 모순 사이에서 교묘하게 파고들었어요. 10년 후에 분양. 믿음기다. 네가 요즘 사람 다 집에 앉을 수 있다. 그렇죠. 10년 후에 분양 전환해. 근데 이걸 하는 사업자가 10년 후에 존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더구나 주택기금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싸게 하겠다고 하고 임대주택 이렇게 한다. 그러려면 정부로부터 주택기금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민간 임대인데 협동조합 방식이다 이거예요. 우리 민법상의 순수한 조합이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제도적인 간섭 안 받겠다. 이쪽 주택 지역조합 절대 못한다. 문제가 많다. 정부가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우리는 80%만 맞으면 임대주택은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후까지 네가 살아있는 사업자는 대기업이면 그나마 민간 임대 들어가도 돼요. 대기업은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왜요? 대기업들은 민간 임대를 어떻게 써요?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땅을 샀어요. 옛날에 임대주택했더니 왜 돈 벌었냐? 그래갖고 지구단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임야를 사서 대지로 딱 변경이 됐어요. 지구단위 얘기했더니 졸제 땅값이 5만 원이 됐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주택기금을 4만 원을 대출해줬어요. 지원해줘요. 여기서부터 돈 벌고 지나갔죠. 그래서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엄청난 임대 요거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뭐
동네 멀쩡한 땅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뭐 이렇게 막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못 되는데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조합원들을 모집해 갖고 그게 이 주택법상 조합들에서 오는 이거 빨리 수사해서 이 사기극을 종료시켜야 되거든요. 너무 달콤한 유혹인 거예요. 전국적으로. 환장하겠어요. 이걸 실태 조사해서 한번 보도해 볼 만해요. 절대 버티지 못해요. 일반 법인 만들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진짜 들불처럼 번진다. 이거의 한계가 여기서 새로운 사기극의 하나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민폐적으로 이해한 사기예요 이거. 조금만 들어가면 왜요? 보면 알아요.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서 신탁사는 여기서 들어가요. 왜요? 자금관리해주고 돈 받으니까 빨리 신탁. 근데 그걸 재개발 재건축에도 끌어들였잖아요. 민간 금융업체를 뭐 때문에? 그럼 혹시 요게 중간에서 얘는 이쪽으로 좀 와야 되고 얘도 이쪽으로 가야 돼요. 조합이면 조합이지 사업조합은 뭔 놈의 사업조합이에요. 사업조합 말 같은 소리 해요. 그래놓고는 빨리 안 한다고 뭐 빨리 해주겠다. 빨리 갈 수 없던 구조를 만들어 빨리 가래요. 아니 왜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해야 되느냐고요. 왜? 그 사람 기부채를 받아가는 기존대로 받아가더라도 조합원 모집은 뭔지 알게 하면 시공사 사는 거 공사비 떨어지고 사업 빨리 가고 지금까지 조합 설립만 되면 곧바로 사업 가면 주택 문제 다 풀려버려요. 사업장을 빼버리면 조합원 모집해라 그러면 성신에 있는 거 절제 금방 착고에 다 간다고요. 이쪽도 달리 아니고 아니 사업 시행 주체로 인가를 내줬으면 인가 조건 왜 별도로 15%를 왜 걸어요? 더구나 무주택자들인데 죽으라고. 이건 낮추지를 못할 망정. 낮춰줘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왜 낮춰줘? 여기는 월가매요. 언제까지 민간 사업자 업무 대행사가 얘만 유일하게 처음에는 돈 쓰고 들어간다고요? 나중에 이놈들이 돈을 내주니까 먹는 거고. 왜요? 50%만 느슨하게 해놨잖아. 50% 동의만 있으면 조합은 무제목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잖아요. 할만한 게임이죠. 여기는 빌려줘야 되는데 정비업체가 지방은 시공사 들어오기 전까지 정비업체가 빌려줘야 되는데 여기는 업무 대행사 50%만 살살 동의 거두면 대신 여기도 모델하우스는 업무 대행사가 지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돈 쓰는 놈은 업무 대행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죠. 언제까지 이렇게 맡길 건데. 자율적인 시장은 올가매버리고 정말 저기야 될 시장은 자본가한테 먹도록 구조를 만들었고 사업하는데 쟤들 돈 없으니까 누가 돈 내고 알아서 폭리를 취하도록 해놓은 구조에서 근데 이쪽에 시공사한테 비싸니 많이 하면 시비하면 안 되죠. 왜요? 금융비용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본사 입장에서. 전국에 너무 많은 곳에 물려있는데 돈이. 그들 중에 하나나 재무구조 좋은 애가 있냐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수익 계약이냐? 아니요. 경쟁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지방은 아예 안 와요. 재개발 재건축 불가능해요. 근데 주택조합으로 지역조합으로 지방에 가자니 지방 사람들은 지방의 중공아파트 낡았잖아요. 자기들끼리 여기 동에서 일로 가면 돼요. 근데 얘들이 이쪽을 생각하고 있어 서울처럼. 근데 시공사가 뭐냐? 안 와요 이제는. 그들은 이것을 다시 지을 방법이 없어요. 왜요? 아무도 안 오니까. 요 까탈스러운 5% 여기도 2주택자가 이 사람들 있으면 알밖에 오지. 나는 집에 하나 더 있어 조합원 자기가 안 돼 그러면 알밖에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인가 95%그 룰만 완화해주면 가죠. 조합자 붙은 건 다 가요. 80%만 해줘도 현재 조합이라고 이름 붙은 건 다 가죠. 착공을 하죠. 그러면 전국에 그 지역주택조합이 난맥상이 다 알려져 있는데 저 정도를 정부 정책 당국자나 지자체에서 제가 묻고 싶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국내에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 취재 활동하다 보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전문가라는 사람도 만나고 만날까요? 정부 기관 사람들, 국회의원들. 누구 하나가 이 얘기를 하더냔 말이에요. 두 개를 비교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나요? 표면에 나타난 걸 비난할 게 아니라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정부고 정치인들이죠. 어느 정당도 대안이 없어요. 이 대안을 가진 사람이 성시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일선에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몰라요. 임기가 다 끝나도록. 자꾸 이쪽은 사기꾼이라는 시각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고 무주택자 어떻게 살으라고요? 뭐처럼 싼 금액에 우리가 출자해서 우리가 직접 구매해보자. 여기는 제한이 로드가 걸려있고 이쪽은요.
기간에 죽어버리고. 근데 그 기간 속에서 조합원만 죽느냐? 모든 사람의 소망은 살아생전에 새 집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일단 화가 걸린 사람은 이쪽은 이래서 늦어지고 이쪽은 이래서 늦어지고 둘 다 빨리 가면서 시공사도 살리고 허그도 살리고 허그를 살리면 곧 정부를 살리는 거잖아요. 조합원도 살리고 모두 사는 방법은 도시정비법에 사업조합이란 말을 떼는 거예요. 38조 3항을 개정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사업조합이란 말을 빼면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이란 말 그 밑으로 필요 없어요. 사업시행과까지만 필요하지 관리처분 왜 필요해? 이미 조합은 다 고집했는데 조합인데 조합은 끝 짓는 건데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은 예를 들어 평당 뭐 2천만 원 받았으면 분양조합원은 3천만 원 받자. 저희들이 분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 회의해서 대신에 왜 분양가가 떨어지겠나요? 아니 시공사가 공사비가 싼데 분양가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처럼 이게 문제는 시각에도 가짜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남의 돈 끌어다 쓰다 보니까 가짜 사업비가 너무나 시간이 길어지니까 온갖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모여있어요. 근데 전문가스럽지 않은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쪽은 요 한계 때문에 전문가고 지랄이가 없어요. 왜? 조합은 다 있는데 누가 전문가 가서 깝죽거릴 수 있어요. 업무대행사 외에는. 업무대행사가 자기 자리가 확고한데 돈을 댄 놈이 이놈밖에 없으니까 초기에 정말 희한합니다. 왜 조합이라고 해놓고 두 개를 이따위로 1조의 사업 목적을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이유가 뭔지 예약 규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문들을 1조의 목적을 실현하자고 나머지 조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했냐고요. 95%를 어떻게 가요? 인간이 합치의 한계가 무주택자들 왜 가혹한데 왜 95%?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얘기할 게 그거예요. 이쪽은 먹을 게 없잖아요. 아까 이쪽은 정부가 먹을 게 있잖아요. 저기도 해라. 임대차 제가 기반시설 30% 늘어나고 다 국공유치가 자기가 기부채를 받을 건데 이쪽은요. 지금 다른 얘기만 하면 자기들 일하는 것이 정부가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못하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정비구역이라고 치고 도시계획에 그랬으면 이자는 뺐어야죠. 조합을 만들어야지 왜 사업조합이란 말을 넣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금 저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가 그동안 전 문의해서 여쭤보는 건데 공론화된 적이 없어요? 없죠. 단 한 번이나 들은 적이 그러면 더 구체적인 더 이제 의아한 질문. 누구도 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이라든가 예.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 중에서도 선의를 가지고 계신 상당히 많으실 텐데 예. 그런 분들은 현장의 문제점 모르는 것 같아요. 시공자들도 그렇고 그럼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알 텐데 시공사는 이게 좋았죠. 왜? 돈 낸 놈만큼 내 현장이 확실한 데가 없잖아요. 이쪽은 자기가 을이고 이쪽은 자기가 슈퍼갑이 되죠. 돈을 대 있으니까. 제가 매번 얘기해요. 자,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사업자분인가요? 사업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한 놈은 명의를 빌려준 놈이고 한 놈은 돈을 댄 놈이에요. 누가 사장이에요? 돈 낸 놈이 사장이죠. 이 바닥에서 누구 하나 시공사를 좋게 보는 놈이 있어요? 여기서는 시공사를 나쁘게 보는 놈이 없어요. 왜요? 지들이 돈 주고 시공사는 돈 10원도 안 했으니까 여기 와서는 무조건 돈이 나오면 돌아야 돼요. 시공사는. 폼 잡을래? 폼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요. 돈 낸 놈이 지라서 폼을 제법 잡아요. 말 그대로 매번 얘기해요. 시공사는 을이 아니고 슈퍼갑이라고요. 자본이 지배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사업조합을 했는데. 왜요? 사업을 하려면 자본가가 사업하는 거지. 어떻게 조합원, 토지들의 깨알 같은 조합원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본적인 발상부터가. 안 그래요? 그런 논리라면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경쟁 입찰을 했던 때는 A 건설사나 B 지금도 경쟁 입찰 돼 있는데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랬으면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 경쟁 입찰에서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네. 최근에 한남이라든가 은행처럼. 그러면 이제 시공사들이 조합원들의 눈치를 볼 텐데 지금처럼 수의 계약이 완전히 노말이 해버리면 앞으로 저런 현상이 더 강하게. 옛날에도 눈치 안 봤어요. 왜냐면 얘가 사업조합이라고 하는데 돈이 전혀 없는 애가 사업조합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으로 코를 걸어놓은 놈이 있어요. 사전에. 그 놈이 사실상 짜고 영업을 예의부터 다 주인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너무 자리가 좋아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부터 그래갖고 경쟁 과열이 있었던 것이지 제일 먼저 잡은 놈이 다 대부분 95%는 그놈한테 넘어갔었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다만 들러리 서주고 뭐 경쟁 입찰처럼 그냥 빨리 가자고 뭐 해줬다. 요즘 그것도 안 하니까 결국 그냥 수익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제가 진짜로 그 어떤 특정 구역의 조합원이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면
똑같은 1조짜리 공사가 들어가는 저기 재개발인데 재건축이던 어디는 왜 최근에 그 한남 사구역이나 은행공처럼 경쟁을 하고 어디는 1조짜리인데 수익이 되는 겁니까? 먹을 만하니까요. 그 먹을 만한 많이 남는 데는 지금도 여전히 경쟁하고 누군가는 또 약속대로는 안 하고 싶겠죠. 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요. 많이 남는 데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많이 남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판단해라. 공사비를 내가 중간중간에 시공사 입장에서 막 올려도 괜찮고 뭐 공사 입지도 좋거나 분양수도 좋거나 설사 경기가 좀 안 좋았을 때도 시공사로서 리스크가 없는 곳은 좋은 것이죠. 소위 말하는 사업성이 좋은 그럼요. 곳을 이제 예. 덜 시끄러우니까 내가 웬만큼 뺏어 먹어도 덜 시끄러울 때 거기는 경쟁입장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것은 얼마가 들어 좋으니까 이 갖고 와 뭐 이런 거. 광명 11구역 대표적이죠. 시공사끼리 진짜 빡시게 경쟁했죠. 그런데 그들이 지나간 그 자리는 처참합니다. 그때 동원됐던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가짜 계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시공사도 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밑에 똘마니 업체들이 돈을 썼고 그들이 거기서 빼먹는 가짜 계약은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거의 영역비. 이런 애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망할 제도를 만들어서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좀 덜하다니까요. 가짜 사업이 없어요. 제가 물론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없는데 시간 속에 죽어나고 있는 거고요. 왜요? 못 가게 해놨으니까 기본적으로요. 유혹은 누가 했어요? 정부가 했죠. 50%의 조합원 들어와도 돼. 모집 필증, 모집 신고 필증, 80%의 조합설 인가해줄게. 근데 그럼 조합자가 붙었는데 다시 95에서 확 막히죠. 제가 매번 얘기해요. 뭔 죄를 졌나요 무주택자가. 그래놓고 누가 주택정책을 얘기합니까? 어떤 놈이? 그럼 주택 공부의 원화를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좀 무식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95% 저렇게 못을 박아서 제가 거꾸로 누구니까 그 답을 저한테 갖고 오세요. 아니 저렇게 기자님이 95%인 예를 들어서 저걸 규정을 처음에 그 만들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제가 많은 사람한테 이 설명을 배경 설명을 해주거라도 물어보니까 꽤 유명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야 이쪽은 먹을 게 없잖아. 아하 저도 그때 답을 얻었어요. 이쪽은 먹을 게 많고 이쪽은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맞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분 말 한마디에 제가 여기는 먹을 거이 없어서 하고 제가 설명을 해요. 근데 진짜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답이 맞는 것 같아요. 지자체나 누구도 이쪽은 버려놓은 것은 뭐냐면 정치인도 먹을 게 없다니까요. 왜요? 주인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외부인이 들어가서 얼레벌레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먹을 게 누구한테나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인이 다 돈을 들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S사 같은 경우에는 네. 저 지역 주택 사업을 아주 상당히 많이 하면서 오히려 회사도 탄탄해지고 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작게 당연히 대신에 그 S사도 이쪽이 오면 이쪽 단가 받아요. 절대 이 단가 안 받습니다. 예. 골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역 왜요? 여기는 돈 빌려주고 들어가야 되니까.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쪽보다 규모도 작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파트의 유형이라든가 이쪽은 요즘은 다 하이엔드 한다고 그럼 하면서 여기는 조합원이 다 모집이 돼야 가니까요. 빨리 가니까요. 조합원이 다 모집이 됐다는 거 이거는 95% 통과됐을 때 시공사를 선정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시공사가 안 들어가요 여기도 미리는. 그 전국에는 지역 주택조 같은 게 서 있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것 때문에. 대부분 걸려 있는 데가 그 사업 시행 인가 그 단계에서 걸려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조합원 모집 필증을 하고 있는 데는 요 사이에 있는 거고 가칭 조합이죠. 가칭 네. 조합은 이 사이에 있고 조합자가 붙은 데는 80%는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는 왜 조합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못 가느냐 하면 이 95대는 못 가니 얼마나 모순이냐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조합을 설립 인가해줬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사업 시행 조건이 95라는 추가 15%를 갖고라 하니 못 가는 것이고 이것만 따로 이쪽처럼 조합 설립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있는 조합원의 과반수만 동의하면 사업 시행이고 관리처분이 다 간다니까요. 근데 사업을 하나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까지 조합원과가 다 끝나야 그 다음에 일반 부장자를 모집하니까 그때까지의 금융 비용 때문에 다 죽는 거라고 여기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비용을 허그가 분양 보증을 쓰고 자빠졌다고요. 허위 사업비까지 다 보증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허위 사업비를 해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보증을 왜 쓰냐고요, 허그가. 남이 도둑질한 걸 보증 서주는 묘한 데가 여기에요. 도둑질한 사업비를 보증을 서준다고.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게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야. 국가 재투자기관이 하는 일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하세요? 신탁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신탁이 들어와서 그걸 하고 자빠 있어요. 또 대신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하시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아까 사업조합이란 말 빼면 무조건 현재 여기도 조합자 붙은 것은 다 조합원 모집을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시공사 선정 안 했어도. 왜 조합원 모집 시작하면 일반부장 모집 시작하면 돈 내고 들어오잖아요. 토지부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땅 지분을 일부러 사야 토지비를 내야 되잖아요. 건축은 허가 받을 때 내면 되고. 그러면 당장에 조합이 돈이 풀리죠. 서울시는 도시기금, 주택기금 다 회수할 수 있죠. 그러면 근데 이제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처럼 이제 저희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조합원이 막 몇천 명인 단위가 많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지역주택 조합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그 3,000명, 4,000명씩 있는 구역이 더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도 안 소리. 말도 안 소리. 왜 늦어지? 크다고 늦어지? 작다 늦어지고? 정신없이 무조건 나타난 사람인데 집 가지고 싶은 놈이 뭐 반대하는 놈이 있거니요? 여기나 저기나? 여기는 반대하는 거 없어요. 비대위가 없잖아. 이쪽 비대위 다 있잖아요. 조합원들끼리 비대위가 있다고 일반 부장들은 그렇죠. 다 끝나야 그 찍을 바 그런 게 다 끝나야 사업을 못할 놈이 사업을 하면 시끄러운 거예요. 일반 부장 뒤는 시끄러운 게 없어요. 이제 추가 분담 때 마지막에 시끄러워요. 이때는 다 끝난 뒤야.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근데 무슨 소리? 이쪽은요. 비대위 있든가 비대위 없어요. 안 풀어줘도 비대위가 할 일이 없어. 안 풀어줘도 못 가는데. 그러면 이 도시정비법 관련해서 저렇게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라는 그걸 빼고 그러니까 그거 근거하게 빼면 사업시행 인가에서 끝나요. 착공이에요 바로. 네. 빨리 간다고 신속 통과하는 지나가도 필요 없어요. 여기서 착공이에요 바로. 그러면 조합원 모집이 이미 끝났으니까. 그거와 비슷한 뭐 법안이 발의되거나 그런 적도 한번 없어요 전혀. 아니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요. 계속 이 과정을 지금까지 재개발 조합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이 과정을 겪었잖아요. 재건축 서약도 있을 때 이 과정을 겪었잖아요. 재건축이 여기 있을 때도 이 과정을 겪었어요. 주택법이 있을 때도. 주택건설 촉진법 시절에도 재건축이 이 짓을 했다고요. 여기 있었던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두 가지였죠. 재건축도 애당초는 여기 있었어요. 그때는 법이 이름 건설 촉진법이었어요. 근데 얘가 빠져나왔는데 왜 빠져나왔는지 모르겠고 리모델은 왜 4개가 빠져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조의 목적과 잘 안 맞는데 여기도 물론 주거 환경 개선이 일부 들어가요. 그러나 문제는 주택금을 원하려 왜? 그래서 무주택자들 조합원 자격이 지역에서 얼마 살아야 되고 무주택이어야 되고 그나마 유주택을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약간 바뀌었어요. 85제곱미터짜리는 조합원 주자. 그럼 아주 단순하게 진짜 정말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 지역주택 같은 경우에 평당 지금 공사비가 550만 원인 뭐 정적인 평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50이었고 이쪽 작년에 작품 뭐 하는 거 보고 그 지금까지 저축은 뭐 그래봐요. 아니 600만 다 누나치면 조금 뭐 평당 1000 넘는 것도 많고 950 네, 그건 아주 일반적이잖아요. 네. 조합이 제시하는 금액도 그렇고 그래도 안 남아요. 시공사도 그렇고 네. 그러면 요 프로세스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다른 외부 변수 빼놓고 여기도 주택 공사비가 평당 이 정도까지 내려가지 못해도 이 정도까지 내려가죠 똑같이. 2조까지 내려간다. 당연히 자기 돈 들어간 게 없는데 돈을 저쪽에 줄 텐데 왜 내가 그게 가능하다고 하냐면요. 자 거꾸로요. 공사비 원가 계산 방식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자, 더 나올래도 나올 수가 없어요. 공사를 입찰 금액 정할 때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해요. 크게 틀리면요. 재료비, 인건비, 제수당, 그 다음에 뭐 각종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뭐 법정 경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일종의 금융비용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총회계, 총공사비. 여기까지 공사 원가라고. 여기까지 총공사비. 여기서요.
유동적인 게 딱 하나 보세요. 요거는 정부 품셈에 따라서 설계 도면 보면 어떤 인원이 얼마 투입되는지가 나오죠, 그죠? 이 저기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에 서 각종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어떤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인원에 대한 것이니까요. 요거에 대한 건 아니잖아요. 재료비를 사입하는 게. 금융비용은 여기에 차입을 얼마나 해줬느냐에 따라 발생하고요. 일반관리비는 이 비용 대비 뭐 15%를 받을 거냐, 20%를 받을 거냐가 결정을 해요. 대개 이유는 뭐 한 15%이 정도 그 건설공사에 세웁니다. 그래서 부가세도 10%고요. 여기서 다른 것들은 요거는 위의 비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냥 놔두고요. 요것도 이거에 따라서 약간 연동할 발생해서 되는 뭐 각종 법정 비용들이 놔두고요. 요건데요. 정상적으로 뽑으면 950만 원을 뽑을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자재로 뻔해요. 물가정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소비자, 우리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자재의 재료비가 2025년 3월 말 현재 유통되는 물가를 매달 조사해서 공시를 해요. 근데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950 맞추라고 때려주게도 안 나와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정부 통계를 철강이라든가 그러니까 수입하는 것도 철강이나 골조, 레미콘 등등 모든 걸 하면은 다 20-30%씩 올랐잖아요. 원자재들이. 죄송하지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올라가다가 옛날에 중간에 잠깐 떨어졌. 최근에 완화되는 지금요 모래가요. 불과 한 작년에 한 작년 중반에만 해도 모래 우리 뭐 레미콘 가장 기초의 재료만 모래가 세제곱미터당 한 18,000원 가던 게요. 지금 11,000원도 안 갑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자재인데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불과 작년 지금 사이에 레미콘 공장들 가동률이 20%도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아시죠? 네. 200대 나가던 레미콘 공장이 지금 10대 나가고 그래요. 네. 가격은 지금 철근요 많이 내려 있으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요. 소비가 안 돼요. 그런데 공사비 이렇게 올라가요. 정상적으로 가격을 뽑으라 그러면 때려주게도 못 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이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저기 하면요. 아니 진로들이 엄청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지 않고 브랜드가 저기 하는데 시공사가 실질적인 내실 있는 공사를 하면 되지 일반 부장 하려니까 대규모의 시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브랜드 갖고 팔라고. 근데 조합은 뭐 집하면요. 실소경으로 가면 되죠. 나 이런 자재로 지어주어라고 하면 설계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시공사의 가성에 기대어서 일반 부장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시공사가 조합해서 일반 분양가를 그렇게 받게 만들든가요? 싸게 하게 만들지? 일반 분양 받으면 막 프리미엄 올리게 만들지? 조합원한테 무슨 이익이 돌아가요? 사업조합에서 조합원이 됐더라면 그 이익이 조합원 거로 되는데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 유명 브랜드의 건설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짓거리 하다가 건설사도 뒤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요. 내실 있는 공사를 하니까 주인들끼리 정했는데 브랜드가 왜 필요해요? 제대로만 된 집을 지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쪽은 자재를 제공하고 이쪽은 브랜드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재를 뭘로 지어줄까를 제시해요. 구체적으로. 계약서에도 있어요. 이쪽 계약서는요. 없어요. 국내산 고급 실급이 없지. 국내산 고급 실급이 도대체가 몇 가지 종류나 될까요? 무슨 색깔인지도 몰라요.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몰라요. 이게 이 사기극에 언제까지 조합원들은 피해를 봐야 되고 정부는 언제까지 이걸 방치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허그가 죽어요. 정부가 피해자예요. 근데 국민이 피해자겠죠. 근데 이 허그 작살나면 공적 자금으로 메꿀 수 있는 국민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만들려면 이 제도만 개선하면 가격은 무조건 반값 아파트 실현되기 싫어도 실현이 돼요. 아니 조합원들이 다 있는데 브랜드가 왜 필요해요? 장사할 게 아닌데 우리 주인들끼리 브랜드를 왜 필요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입으로 들어갈 없으니까. 직구배를 하는데 네. 사과를 백화점 가서 살 일이 있을까요? 산지 공장에 당연히 직접 그렇죠. 사먹으면 되죠. 예.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선물하려면 몰라도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보면 네. 서울에서 지금 땅도 없는데 이렇게 당연히요.
땅이 없으니까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나마 더 가서 언제까지 이거 지금 출발하는 조합들 추후에 이들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은 누구 부담이죠? 실제로 인구는 계속 줄을 텐데 이렇게 장기간 가갖고 이 모든 조합원들의 소망은 뭐냐면 내가 살아생전에 새 집에서 살 수 있을라나예요. 아니 재개발 조합원들 중에 상당수는 열로 오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소망은 한담 시작된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렇죠. 네. 네. 내가 과연 내 생에 죽기 전에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을란가요? 근데 계속 갔을 때 지금 후발주자들 인구가 계속 줄을 텐데 그들이 집을 지금 상태로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다 풀어버리면 주택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그때 가서 남아도는 어쩔 수 없고 이쪽도 당장 착공이 가능하잖아요. 뭐 때문에 규제를 해서 규제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규제의 목적이. 그랬더니 누군가가 아 여기는 먹을 거 없으니까 방치해놓은 거야. 먹을 게 있으면 그렇게 안 왔지. 그 말이 정답이었어요. 저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건 여기는 30% 10%를 가져가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 말씀 듣고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다 여기는 먹을 게 있네. 여러 가지로 붐이 돈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가짜 사업비들이 왜요? 계산상으로 하니까 주가 조작도 계산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직접 돈 주고 하면 되겠어요? 오늘 돈 주고 사고 내일 팔고. 아니 근데 지금 웬만한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 외곽만 해도 나중에 저들이 그 분담금 부담이라든가 분담금 이런 문제로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곳 많죠. 많은데 앞으로는 더 많을 거고요. 애초 초업 저기 지역 그래서 제가 그냥 전생에 네. 이쪽은요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재개발 재건축에 얽매갖고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나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방치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왜 단독 수의계약에서 그렇게 공사비 올라 담아버리냐 이거는 기사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불량한 짓을 했으면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요. 그들도 저는 담합이라고 네.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네. 그런 의심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밖에 형성이 안 된 시장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자 여기는 지금 시공비만 짚은 거고요. 이쪽에는 없는 주택법에는 없는 지역조합에도 아주 없진 않으나 거의 없는 이쪽은 뭐 사업비도 한 20가지밖에 안 되니까요. 사업비 종목이 틀려요. 이쪽은 부가연 뭐 옛날에 뉴타운들은 사업비 항목이 100개가 넘어요. 서울시가 만든 것도 55개예요. 미쳤어요. 그 사업비가 없는데 만들어놨어요. 내가 그래서 어떤 놈이 이거 만들었냐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조합마다 80개, 50개, 여기는 20개 정도밖에 없어요. 사업비가 심플해요. 왜 똑같은 집을 짓는데 이쪽에 없는 사업비, 이쪽에 있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설계가 다 할 수 있는 걸 이쪽으로 자꾸 찢어 나누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가짜 사업비가 왜 생겨나고 수의계약이 진짜 수의계약은 입찰을 빙자한 수의계약이 이쪽에 잔뜩 있어요. 그 얘기도 누가 잘못했는가 이런 원인이 그냥 알아요. 누가 했는지 그 설명을 내가 따로 해드릴게요. 그것이 한 꼭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